안녕하세요. 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84회 1부 국내 축구 시간입니다. 자, 일단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K리그 우승팀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좀 거의 예정돼 있었다고 할까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전북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전북 또다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최강희 감독과 잠깐 경기 전에 뵌 적이 있는데 전북현대가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최강희 감독은 올 시즌은 우리 축구를 하질 못했다. 네, 그때 이기는 축구에 경기마다 상대팀에 따라서 이기는 축구를 하는데 끌려다니는데 좀 급급했던 그런 아쉬움을 피력을 했습니다. 중간에 뭐 에두 같은 추측 공격수도 나가고 전체적으로 새로 들어온 선수들 또 뭐 이근호나 베라나 확실히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시즌임에도 불구하고요. 따라가는 팀들이 확실하게 자신들이 질 때 뭐 수원이나 이런 팀들이 이겨서 쫓아와야 되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7점의 법칙이 있었죠. 그렇죠. 네. 7점을 도저히 좁히지 못하는.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포항이 지금은 더 승점이 높은 상황까지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즌에는 전력 보강도 잘해서 진짜 일강다운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전북 우승 뒤늦게만 하나 또 축하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일단 우승팀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K리그 지금 2라운드가 남긴 남았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뭐 결산하는 의미에서 베스트 팀 한번 뽑기로 해보겠습니다. 네. A팀, B팀에서 22명을 한번 각자 한 의원님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 뽑아야 다른 데보다 먼저 뽑을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네. 먼저 조금 먼저 치고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네, 미리 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한 의원님이 파란색 A팀을 일단 뽑았고 저도 빨간색 A팀을 뽑았는데 두 팀 다 3백이군요. 네. 네. 근데 올스타니 뭐 베스트니 이럴 때는 사실상 정상적인 밸런스를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이번에 너무 공격적인 라인업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키퍼부터 보겠습니다. 한 의원님의 키퍼는 누군가요? 저는 지지난 시즌에 라리가에서 쿠르투아 골키퍼도 날아다닐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아틀레티코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라리가에서 레반테의 케일러 나바스 선수를 뽑았거든요. 좀 비슷한 원리입니다. 저는 인천의 유현 골키퍼. 뭐 인천이 올 시즌 가장 강한 수비의 팀이었는데 그 정점에는 유현 선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유현 선수의 장점은 여러 가지 다른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골키퍼로부터 이제 볼을 전개되는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가장 정확도를 뽐냈던 골키퍼가 또 유현 선수예요. 그래서 놀라운 선방과 더불어서 아주 다재다능한 역량을 뽐냈습니다. 네. 저는 좀 우승 버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택 키퍼 뽑았습니다. 팀이 어려울 때 버티는 힘, 수비진들도 잘했습니다만 권순택 키퍼가 최후의 보루로서 우승하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큰 역할을 했다. 선방률도 분명히 높았고 높았죠. 권순택 키퍼는 A팀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권순태 선수, 유현 선수 또 저 김승규, 박준혁, 신화영 뭐 아주 사실 난영난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골키퍼 뽑기도 사실 좀 힘든 시즌이기는 했습니다. 맞습니다. 다 뭐 실력들이 좋은 실력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키퍼 뽑는데 제일 인상적인 부분은 자기가 봤던 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한 것이 뇌리에 좀 많이 남습니다. 그렇죠. 전 경기를 다 보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수비수 3명을 보겠습니다. 약간 겹치는 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명 그냥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한 의원님부터. 성남의 윤영선. 인천의 요니치. 전북의 김영일. 저랑은 한 명 겹치는. 겹칩니까? 네. 요니치 선수. 저는 요니치 선수를 3백의 스토퍼로 놨습니다. 인천의 짠물 수비. 올 시즌에 지금 36라운드까지 포항에 이어서 실점 2위인데요. 인천이. 이 요니치 선수가 정말 뭐 좋은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제공권, 뭐 태클 능력, 전적인 또 조율 능력, 수비 라인의 여러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경고누적으로 결정한 이 한 경기 빼고 전 경기 선발 풀타임 출장. 요니치 선수가 인천의 수비에 있어서 역시 최고의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줌으로 해서 인천이 좋은 수비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일조를 했습니다. 한 줄만 덧붙이면 요니치 선수가 은근히 인천의 빌드업에도 관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다재다능한 유형의 또 수비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니치 선수를 한 의원님이 놨고
김영일 선수를 쓰셨군요. 네, 뭐 김기희 선수나 최철순 선수도 있습니다만 김영일 선수가 올 시즌은 뭐 제2의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밀함이라든가 안정감 같은 게 예전 젊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향상이 되면서 전북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보루 역할을 잘해줬던 시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윤영선 선수는 뭐 별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게 국가대표에 선발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대표에서도 뭔가를 봤기 때문에 선발이 됐겠죠. 네, 윤영선 선수 특히 임채민 선수가 시즌 초반에 부상으로 이제 뛰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역시 인천과 더불어서 성남이 올 시즌에는 수비의 팀 아닙니까? 거기서의 리더 역할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아, 역시 윤영선 선수 얘기하는데 표정이 밝으십니다. 성남 강원위원장이 맞습니다. 네. 저는 센터백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뭐 놔도 되지만 오스마르 선수를 뽑았습니다. 오스마르 선수가 뭐 내려가기도 하죠. 박용우 선수와 익스체인징을 상대 팀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상대 팀 센터 공격수들이 좀 키가 크고 제공권이 좀 있는 선수들이면 이제 오스마르 선수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센터백 오스마르 선수는 올 시즌 전 경기 풀타임 출장인데요. 리그 거의 뭐 이제 기량이 만개가 돼서 커팅 능력, 또 빌드업에 관여하는 패스 능력, 또 제공권에서 수비 걷어내는 능력, 전체적으로 오스마르 약간 느린 것 아니냐 뭐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단점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서울 경기를 또 제가 유난히 오늘 시즌 많이 봤는데 그렇죠. 현장에서 오스마르 선수의 활약은 거의 군계 일학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스마르 선수를 뽑았습니다. 유현 선수 제가 K리그의 케일러 나바스, 그렇죠. K리그의 나바스. 그런데 오스마르 선수는 어차피 저도 나중에 여기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K리그의 부스케스. 아, 부스케츠. 딱 그 역할인 것 같아요. 내려갔다 올라왔다. 그렇군요. 저는 김기희 선수를 뽑았습니다. 3백에. 김기희 선수는 전북이 사실 팀이 어려울 때 여러 위치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 또 여러 역할을 부여하는 능력들을 몇몇 선수에게 부여했었는데 최철순 같은 선수도 그렇고 전담 마크도 시키고 수비도 보게 하고 김기희 선수를 통해서 여러모로 측면 수비도 보게 하고 센터백도 보게 하면서 힘들 때마다 김기희 선수가 아주 꾸준히 일을 상당히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북 우승에 있어서 특히 수비 라인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땐 김기희 선수 역할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김기희 선수를 A팀에 뽑았습니다. 미드필더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의원님은 5명의 미드필더. 그렇죠. 전체적으로 5명이죠. 저는 이제 4명의 일단 미드필더입니다. 중앙 미드필더부터 볼까요? 저는 오스마르 선수를 여기 했으니까. 오스마르 선수를 수비형 기도로 놨군요. 그냥 4명씩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중앙의 미드필더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권창훈, 이재성. 2명을 뽑았습니다. 권창훈, 이재성, 권창훈. 똑같군요. 정말 팬들이 아시다시피 최고의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이재성 선수 대표팀 오가면서 후반부에는 많이 좀 지쳐있는 듯한 느낌도 받았는데 그럼에도 자기 역할, 할 일들은 꾸준히 해줬고 전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 이재성 선수가 힘들 때마다 특히 이제 공격 전개시나 수비 전환 시에 이 연결 고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정말 잘해줬고요. 제가 이제 올 시즌에 통계를 다뤘지 않습니까? 이제 통계를 다뤘는데 이재성 선수가 가로채기 부문 1위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로채기라는 게 전북이 또 역습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 다른 부문들에서는 이재성 선수가 딱히 1위인 건 없어요. 그런데 거의 모든 항목에 있어서 이재성 선수는 10위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이재성 선수 표현할 때 올라운드 이러잖아요. 통계를 보면 이재성이 왜 올라운드인지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없으면 전북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축구를 이제 머리로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수성 선수랑도 인터뷰를 할 때 이 선수가 본인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본인이 이제 오다리인데 커팅, 그 앞에서 선수 패스할 때 미리 판단해서 탁 끊어내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 그게 기록으로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게임하면서 또 많이 익히고 이재성 선수가요. 나름의 이미지 트레이닝 효과가 이미지 있죠. 트레이닝을 항상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빨리 이 선수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패스가 나갈 거다라고 판단해서 미리 가서 끊어내는 능력. 이재성 선수 정말 탁월합니다. 그래서 특히 공하고 좀 가까이 있을 때 수비수와 가까이 온더볼 상황에 있는 선수가 가까이 있을 때 커팅이 매우 좋죠. 권창훈 선수는 뭐 특히 후반부 정말 대단했죠. 권창훈 선수가 거의 수원을 뭐 먹여 살리는 캐리했죠. 그렇습니다. 그런 활약을 해줬습니다. 권창훈 선수. 측면 윙어를 보겠습니다. 한의원님부터 이번에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염기훈 앤드 레오나르도입니다. 뭐 그렇게 큰
이의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예. 이게 권창훈 선수의 본격적인 득점 행진이 시작되기 이전 수원을 캐리한 선수는 역시 염기훈 선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그 한 중후반까지는 염기훈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수원을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그렇죠.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레오나르도 선수는 역시 시즌 전체를 봤을 때 K리그 탑 측면 공격수임에 틀림이 없었고 그것을 또 증명을 했습니다. 뭐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똑같네요. 염기훈 레오나르도입니다. 네. 염기훈 선수는 전반기의 활약만으로도 A팀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거의 군계 일학의 공격 포인트를 쌓아 올리면서 올 시즌에 16개 어시스트 7골을 기록을 했는데 후반기에 약간 처지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권창훈 선수가 나타났으니까. 그렇죠. 네, 권창훈 선수가 도와줬고 그래도 염기훈 선수가 전반기가 엄청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갔고 레오나르도 선수 역시 전반기에 특히 에두 선수랑 같이 뛸 때 상당히 임팩트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후반기에 특히 재계약하고 나서 약간 처지긴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레오나르도 선수는 뭐 요소에 중요할 때마다 들어가서 팀의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 잘 해줬습니다. 레오 선수는 클래스 자체가 리그 정상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전북이 외국인 공격수 좀 좋은 공격수가 새로 다음 시즌에 들어온다면 레오나르도가 같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공격수만 남았는데 저는 이제 3명이고 공격수 먼저 하세요. 네. 네. 저는 여기에 김신욱 선수. 김신욱 선수의 네. 9.5번 역할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김신우 선수. 약간 쳐져 있어요, 지금. 지금 26라운드 끝나는지 리그 17골. 네. 역시 김신욱 선수도 한 모습 후반 막판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기에 출전 시간이 조금 적었던 걸 고려하면 그렇죠. 대단히 많이 뽑아내고 있고 그게 이제 울산의 순위 상승에 큰 도움이 됐죠. 기록적으로 봐도 28라운드 이후부터 울산이 6승 3무의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었는데 이 울산 상승세에 김신욱 선수 득점이 다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팀이 이겼던 그 6승 3무 중에 6승에 김신욱 선수의 결정적인 골이 다 관여를 했습니다. 네. 네, 특히 헤딩골이 또 후반 막판에 많았는데 종료 직전에 극적인 골을 또 터뜨렸고 또 중간에 흐름을 바꿔놓는 골도 터뜨렸고 어쨌든 올 시즌 울산의 11승 경기 26라운드까지 11승을 거둔 울산인데 그 경기에서 모두 김신욱 선수가 득점이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김신욱 선수가 골을 넣으면 울산이 이긴다. 거의 결승골의 사나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공격 2명. 네. 한 의원님은 누군가요? 네, 저는 김신욱 선수에게 너무도 죄송하게도 그냥 공격수를 2명만 하다 보니까 김신욱 선수가 저의 B팀에 있습니다. 네, 김신욱 선수가 없고 아드리아노 앤 로페즈입니다. 로페즈가 들어갔군요. 네. 로페즈 선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저는 올 시즌 리그 전체에서 공격수들 가운데 가장 다재다능한 활약을 했던 선수는 누가 뭐래도 저는 로페즈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주가 이제 6위 정도의 순위이기 때문에 그게 약간 덜 빛날지는 모르지만 그거와는 상관없이 저는 로페즈 선수가 올 시즌 뭐 오른발골이면 오른발골, 왼발골이면 왼발골, 드리블 돌파면 드리블 돌파, 뭐 키패스면 키패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로페즈 선수는 리그 정상의 공격수 역할을 해줬고요. 그리고 아드리아노 선수 별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역시 대전에서도 위력적이었습니다만 서울로 와서 더욱더 날개를 달고 아주 뭐 적은 슈팅에도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또 정확도를 뽐낸 아드리아노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아드리아노가 있고 저는 이동국 선수가 있는데 아드리아노 선수는 대전에서 7골 또 서울로 이적해서 8골을 넣었는데 특히 서울 선수들 얘기를 빌어보면 아드리아노가 와서 중간에 박주영 선수가 또 부상으로 빠졌는데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이제 보이니까 골을 넣어주니까 또 결정적인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수 밸런스에서 자신감들이 붙었답니다. 네, 그러면서 서울이 후반기에 좀 상승세를 겪고 있는 데 있어서 전적인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도 아드리아노 선수는 큰 몫을 했다. 기록을 떠나서. 그래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것이 다른 선수들에게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들고 이동국 선수는 윤주태 선수도 있었는데 원래. 그렇죠. 네. 근데 윤주태 선수는 이제 솔샤르였으니까. 원래구나 솔샤르. 네. 조커로서 아주 대단한. K리그의 솔샤르 윤주태. 이동국 선수입니다. 이동국 선수는 뭐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올 시즌 인기를 얻었습니다만 대박이가 특히 막내 아들 37살인데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포함해서 17골 정규리그에서는 13골입니다. 득점 그리고 어시스트도 많이 수행을 해줬는데
경기를 볼 때마다 이 도대체 최강희 감독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전성기 아닙니까? 전성기 못지않은 활약을 지금 계속해주고 있고 특히 팀이 어려울 때 올 시즌 같은 경우 특히 후반부에 대전 원정 때 종료 직전에 극적인 결승골 4대3 결승골을 넣었고 광주전 같은 경우도 이기지 못하던 분위기 1대1 상황에서 이것도 거의 라스트 미니골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고비 첫 때마다 이동수 선수가 골을 넣어주면서 1점짜리를 3점짜리로 바꿔줬고 또 이근호나 베라 어떻게 보면 애도 빠지고 나서 들어간 선수들이 확실하게 적응을 못하고 있을 때 이동수 선수가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북이 공격적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힘이 있었는데 이동수 선수는 우승에 있어서 제가 볼 때 거의 1등 공신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동국 선수 역할이 컸죠. 말씀해 주신 대로 에두 선수 빠진 이후에 이제 나중에 그 상황이 그렇죠. 이동국 선수를 조금 더 쉬게 하면서 이렇게 돌렸으면 더 좋았는데 그러지 못하는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동국 선수 특히 후반기에 고생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A팀, 저는 3-4-1-2 전형에 아주 공격적인 운영이 됐고 한의원님도 저는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3-3-4. 3-3-4. 네, 네. 굳이 말씀드리자면. 네. 저도 굳이 말씀드리면 3-2-3-2-5. 네. 네, 네, 네. 상당히 공격적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이제 A팀에 이어서 올 시즌 K리그 클래식 베스트 B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의원님은 3백, 네. 저는 이제 4백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저는 요번 포메이션은 뭐 3-2-3-2 이런 건데 이게 50년대 그 무적군단 헝가리가 쓰던 포진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한의원님 키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B팀. 키퍼 권순태 선수. 권순태 키퍼. 설명 무. 저는 신화용 키퍼 뽑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신화용 키퍼. 특히 포항 시즌 중반 이후에 신화용 키퍼의 엄청난 선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포항의 상승세, 특히 후반부에 연승을 달리던 상승세, 신화용 키퍼의 선방이 큰 작용을 했다. 네. 리그 최소 실점을 지금 36라운드까지 하고 있습니다. 포항이요. 전북 팬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키퍼가 신화용 선수입니다. 그렇죠. 예, 전북이 포항에게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신화용 선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자, 저는 4백인데요. 센터백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현님은 3백. 네. 저의 4백의 센터백 2명은 윤영선 선수와 이웅희 선수입니다. 네. 윤영선 선수가 들어갔군요. 네. 윤영선 선수는 뭐 한현님이 설명을 또 잘 해주셨고. 저는 말씀드리자면 2명은 이제 센터백 스타일이고 여기 1명 정도가 이제 윙백 스타일인데 이웅희 선수가 겹칩니다. 네, 이웅희 선수가 들어가고 저는 제주의 오반석 선수 그리고 요 위치는 장 의원님 윙백 하시면 말씀드릴게요. 그렇군요. 네. 사두리 선수가 특히 이제 들어갈 때 윙백으로 사두리 선수가 많은 경기를 사실 뛴 건 아닙니다만 요수조 들어갈 때 수비 쪽 커버를 3백의 스토퍼로서 잘 수행을 했고 공격전 개시에서도 이용희 선수가 원래 대전 시절 윙백 출신이기 때문에 빌드업이 돼요. 그렇습니다. 이용희 선수가 간혹 전진도 되고 스토퍼인데도 이제 공격 가담을 하면서 경기를 풀어주는 경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용희 선수 올 시즌 묵묵하게 아주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빌드업의 중심은 이제 누가 뭐래도 오스마르 패스왕 아닙니까? 그렇죠. 패스왕 오스마르 선수인데 오스마르 다음으로 빌드업에서 중요한 선수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이웅희 선수입니다. 사실은. 이웅희 선수 잘해줬고 저의 측면 수비수는요. 왼쪽은 홍철 선수. 홍철 선수. 사실 여기 부상자들이 수원 저쪽으로 많은데 어린 수비수들이 센터백이나 이런 데 많았기 때문에 홍철 선수가 사실 공격 나가고 수비에 대한 부담이 좀 많았던 성향입니다. 성향 자체가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로 내려와서도 컨트롤을 하는 데 있어서 선배로서 그런 역할들까지도 많이 해줬어요. 홍철 선수.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활약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 기여를 했다. 그래서 홍철 선수에게 좀 점수를 줬고요. 여기는 최철순 선수입니다. 최철순 선수는 볼 때마다 정말 뭐 항상 열심히 뛰는 선수입니다. 놀라운 면이 있죠. 최철순 선수. 어느 위치에 가서든 심지어 뭐 과거 청소년 대표 시절에도 센터백 본 적이 있습니다만 수비로 가던 또는 뭐 챔피언스리그 때처럼 1대1 대인마크를 시키던 그라운드 곳곳에서 상대 선수 따라다니는 그렇습니다. 경기 때마다 아주 특출난 임무를 받아서 본인의 오른쪽 윙백 본래 자리뿐만 아니고 어떤 위치든 그냥 맡겨놓으면 보이지 않는 역할 결정적인 실점 위기에서 끝까지 내려와서 태클해주고 뭐하고 이런 헌신적인 장면들이 최철순은 진짜 최철순이다. 근데 최철순 선수는요
보여요. 그러니까 보통 보이지 않는 뭐 공헌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제 생각에는 최철수 선수에겐 적용이 안 되고 하이라이트는 잘 안 최철수 선수는 골 장면 고를 때는 안 나오죠. 근데 최철수 선수는 그라운드 안에서 수비수지만 매우 보이는 활약을 하는 선수입니다. 놀라워요. 한 의원님의 그 3백의 한 명은 누군가요? 네, 저는 아까 저 A팀 말씀드릴 때도 뭐 최철수 선수도 있고 김기희 선수도 있는데 이제 김영일 선수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선수에게는 약간 미안하지만 저는 광주의 이종민 선수. 이종민 선수. 이종민 선수가 광주가 사실은 이 빌드업 플레이에 있어서는 올 시즌 K리그에서 대단히 뛰어났던 팀인데 이 이종민 선수가 측면에 있으면서도 광주의 빌드업 지분이 상당히 커요. 거의 뭐 윙 같은 역할을 거의 해줬죠. 지분이 상당히 크고 역시 세트 플레이에서의 또 전문 키커로서 광주에게 많은 공격 포인트를 안겨줬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베테랑으로서 또 광주의 선수들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물론 광주가 중앙 부위에서 이찬동 선수라든가 임선영 선수를 통한 빌드업도 있습니다만 이종민 선수가 있었기에 광주가 그래도 한 시즌을 상당히 좋게 잘 버틸 수 있었다는 생각에서 저는 이종민 선수를 했습니다. 이종민 선수 뭐 광주의 공격 루트 중에 축이죠. 측면에서 좋은 활약. 이종민 선수도 저 고민을 하다가 추철순 선수로 갔는데 우승팀 버프가 좀 가능하죠. 허리라인 보겠습니다. 한현님도 2명의 미드필더를 놨고 저는 손준호와 윤빛가람을 배출시켰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윤빛가람 선수에게 조금 미안한데 사실 중앙 미드필더에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찬동 선수도 있고 뭐 부산의 주세종 선수도 있고 굉장히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신진호 손준호입니다. 신진호 선수. 그러니까 이제 신진호 선수가 약간 손준호 선수는 뭐 거의 이견이 없을 것 같고 근데 신진호 선수가 뛴 경기가 좀 작죠. 중간에 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포항이 후반부에 엄청나게 상승세를 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원도 추월할 수가 있었는데 신진호 합류 이전과 합류 이후가 포항이 상당히 다릅니다. 신진호 선수가 정말 멀티 포지션을 역시 소화해가면서 또 세트 플레이에서의 전문 키커 역할을 해가면서 전체적인 신진호 선수 가세 이후에 포항의 미드필드에서의 만들어가는 플레이와 또 수비에서도 이 커팅 같은 걸 굉장히 잘해줘요. 그래서 신진호 선수가 들어간 이후에 어떤 포항의 오름세를 고려해서 저는 경기 수가 적어도 신진호 선수를 뽑았습니다. 한 의원님은 전적으로 이제 경기 수가 좀 적어도 큰 영향을 주는 임팩트를 주는 리그 전체 신진호 선수는 저는 영향이 선수들도 과감히 뽑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보수적으로 출장 시간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런 출장을 많이 갔다 오셨어요? 출장 시간. 출장 시간이 좀 적으면 후배에서 뺐는데 한 의원님하고 약간 성향 차이는 있습니다. 저는 손준호, 윤빛가람. 손준호 선수는 뭐 설명이 필요 없다는 말씀 해줬습니다. 올 시즌에 상당히 이제는 좀 여유도 생기고 본인이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자신감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올 시즌에 1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 올렸죠. 손준호 선수가. 아주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윤빛가람 선수도 자격 있어요. 윤빛가람 선수는 제가 볼 때 올 시즌 아주 거의 베스트에 이쯤 되면 대표팀 후보에 들어가도 되지 않나 할 정도로 많이 성숙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를 보는 시야, 볼 배급 능력, 수비 능력 올 시즌에 상당히 꽤 해줬어요. 수비도 요령이 생겼어요. 이 윤빛가람 선수가 이제 수비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윤빛가람 선수는 제주 경기가 그렇게 많이 일반 팬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윤빛가람 선수는 볼 때마다 많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줬습니다. 그래서 윤빛가람 선수는 엄청난 과거에 비해서 좀 성숙한 플레이가 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근데 제가 오반숙 선수 한 줄 설명도 안 해가지고 오반숙 한 줄만 하겠습니다. 제주가 사실은 실점이 무지 많았고 무지 많은 팀이고 수비 조직이 엄청나게 안 좋아서 제주의 수비수를 넣어야 되느냐에 있어서 약간의 의문부호는 갈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주가 수비 조직력이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반석 선수의 개인적인 분전을 높이 사서 여기서 넣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제주는 같이 이렇게 수비하는 법을 조금 더 올 겨울에는 좀 갈고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수비가 혼자서만 막 저기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공격형 미드필더 가보겠습니다. 저는 김두현 선수, 공격형 미드필더 배치를 시켰습니다. 뭐 특히 시즌 초반에 시민구단으로서 성남이 사실 자신감이 올 시즌에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여러 가지로 이제 약간 의문점이 들었는데 김두현 선수의 존재, 이 존재가 팀적으로는 어떤 뭐랄까요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상당히 큰 일조를 했다고 봐요. 다른 선수들에게. 그래서 김두현 선수로부터 경기를 많이 풀고 공격에서 세밀한 플레이들이 김두현 선수부터 나가면서 다른 선수들도 역시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고
아, 우리 팀도 강팀으로서 면모가 이제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 김두현 선수로부터 들어왔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활약, 또 정신적인 부분들,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에게도 김두현 선수는 아주 큰 존재가 됐다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김두현 선수입니다. 요 자리 네,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라운드 안팎에서 잘해줬습니다. 네. 네, 끝. 그라운드 안팎에서 정말 잘해줬습니다. 자, 네. 이제 공격진인데 한의원님은 윙어가 2명, 또 공격 투톱이 2명 남아 있고요. 네, 근데 사실상 여기도 4명이에요. 공격이 거의 뭐. 저는 이제 3톱이 남아 있습니다. 저의 3톱 한 명 먼저 얘기하면 광양룬이 이종호 선수. 아, 이종호 선수 자격 있어요. 네, 이종호 선수. 올 시즌에 92년생들 활약이 좋았죠. 이재성, 뭐 황의조, 이종호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92년생들의 활약. 특히 전남이 어린 선수들이 이제 그동안 많았고 어린 선수들이 이제 커가는 과정인데 이종호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전남에게 희망을 좀 안겨준 미래의 스타가 될 수 있다. 확신을 주는 시즌이 이제 되지 않나. 지난 시즌도 잘했습니다. 이종호 선수가 일취월장한 기량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리그에서도 올 시즌 12골, 득점도 상당히 많이 해줬어요. 네, 이종호 선수는 B팀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냥 윙어 두 명 남으셨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2명을 먼저 하면 저는 이제 이종호 선수한테는 조금 미안한데 저는 오르샤 선수로 했어요. 아, 오르샤 선수. 네, 그러니까 네. 오르샤 선수가 기복은 좀 심했어요. 그렇죠. 네, 기복이 좀 있었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이 올 시즌 가장 좋은 시기를 달렸던 한 2개월여 동안 그렇죠. 그때는 오르샤로 인해서 전남이 거기까지 갔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거의 원맨쇼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번뜩이는 플레이를 아주 한 시기 동안 몰아서 했던 오르샤 선수를 제외하기는 조금 그렇다라고 임팩트가 그동안에는 워낙에 컸기 때문에 그런데 시즌 전체로 봤을 땐 좀 꾸준하지 못했다는 단점은 있는데 어쨌든 오르샤 선수를 넣고 반대편에는 뭐 장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황의조 선수. 네, 황의조 선수는 정말 기대치를 좀 초과하는 아주 놀라운 활약이었습니다. 역시 국가대표 들어갈 자격이 충분히 있었고요. 뭐 골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활동량이라든가 연계에 있어서도 대단히 좋은 공격수라는 것을 증명을 해줬습니다. 저도 여기 황의조 선수. 네, 뭐 올 시즌 성남 돌풍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성남 돌풍의 뭐 주역이라고 봐야겠죠. 황의조 선수 기용을 했습니다. 최전방에 저 1명, 한현님 2명. 저는 여기에 한효님의 A팀인 로페즈 선수 들어갔습니다. 로페즈 선수가 36라운드 현재 11골 11개 어시스트인데요. 특히 상위 스플릿으로 가는 그 33라운드 전북전. 와, 그때 종료 직전에 그 극적인 골. 네, 제주 팬들을 열광시켰는데 로페즈 선수가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에 있어서도 제주에게 마지막 이미지 승화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줬고 뭐 여러모로 다른 플레이도 잘하지 않습니까? 네, 로페즈 선수는 그야말로 위력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위치에서 활동량도 많고 공격을 전개시켜주면서 본인이 드리블, 득점 능력, 그리고 움직여주면서 연계 능력, 그렇죠. 연계 능력, 다른 수비수를 달아주는 오프더볼 움직임 여러 부분에서 로페즈 선수는 여러 역할을 잘 수행을 해서 저는 B팀에 황의조, 로페즈, 이종호의 3톱 라인을 배치를 시켰습니다. 오늘 아까부터 이제 K리그의 뭐 나바스, K리그의 막 솔샤르 얘기도 하셨고, 근데 로페즈 선수는 K리그의 네이마르 좀 과가 아닌가. 네이마르. 골도 많이 넣으면서도 전체적인 또 상대를 공포에 빠뜨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공격수 2명을 해보면 한 명은 설명이 필요 없는 김신욱 선수. 김신욱 선수. 그리고 지금 들어갈 선수가 푸스카스 역할이에요. 에두 선수. 에두 선수. 그러니까 한의원님은 이게 조금 의외의 수죠. 저랑 성향이 조금 다른 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름에 떠나기는 했어도 그 이전까지의 기록을 보면 전북의 우승에 무지하게 공헌을 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초반 기선제압에 있어서 그 앞쪽에서 승점을 쌓아놓는 데 있어서 에두 선수가 엄청났고 기록만으로 보더라도 에두 선수가 그 아마 끝까지 경쟁을 했으면 아드리아노 선수보다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슈팅 대비 골 기록을 남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 왼발에 걸렸다 하면 거의 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위력을 에두 선수가 뽐냈는데 신진호 선수가 중간에 와서 저는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 넣었고 에두 선수는 중간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에두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두 에두 선수를 그냥 지나치기가 쉽거든요. 근데 저는 전체 시즌을 봤을 때 네. 에두가 분명히 올 시즌 K리그 클래식에서 영향력이 컸다. 중간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에두 선수를 넣었는데 에두 선수가 마침 푸스카스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을 할 겁니다. 제 포메이션에서. 네. 네. 진짜 나갔군요. 에두 선수가 진짜 내보내지네 진짜로. 게다가 푸스카스도 왼발, 에두도 왼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한효님과 또 저와 이 A팀, B팀, 베스트팀을 뽑으셨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 생각이니까 왜 이 선수 안 넣어? 왜 이 선수 뺐어? 이 선수 뭐 왜 집어넣어서 감사해요. 뭐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네, 저희 생각입니다. 근데 비슷한 선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군데군데 조금씩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선수들도 있었다. 근데 누가 들어와도 사실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베스트 선정하는 것을 뭐 어디에 영향을 주거나 뭐 할 전혀 의도가 없습니다. 전혀 의도가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 의도가 발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의도가 없으니까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재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84회 전북의 우승 뭐 간단한 소감 그리고 올 시즌 캐리 클래식 베스트 팀 A팀과 B팀 뽑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